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6월 선물 만기였던 6월 11일 이제 10일이 만기였거든요. 그래서 11일부터 이제 누적 수급 차트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연초부터 수급, 그리고 2001년부터 이제 수급 발표가 되는데 그때 이후에 수급 차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하고 선물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차트 보기에 앞서서 오늘 좀 한국 GDP 2분기 GDP 나온 거 관련해서 좀 리포트 같이 보면서 내용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같이 이제 코스피 S&P 좀 파동을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일목균형표로 좀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이제 V 코스피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니케이 증시, 이제 그 다음에 유럽 유로스톡스, 홍콩 항생, 그리고 상해 종합 증시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만도 각권도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엔 이제 달러 인덱스, 달러원, WTI, 금, 그리고 이제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뭐 키스코 홀딩스, 효성화학, 그리고 이제 LG전자, CJ제일제당, 뭐 DLENC, 현대해상, 그리고 이제 GS, KT까지 해서 좀 차트랑 뭐 절대가치 평가 같이 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이기 때문에 뭐 현대차, 셀트리온, NC소프트, 게임스톱 종목들도 뭐 절대가치 평가랑 상대가치 평가 차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안에 있는 내재 수익률을 통해서 좀 밸류에이션 차트인 일드갭과 패드 모형을 구해서 조금 증시 레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를 M2 통화량 지표로 나눈 지표랑 이제 코스피를 M2로 나눈 지표를 통해서 좀 통화량 대비 현재 지수가 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랑 코스피 관련해서 좀 신용잔고 이제 추이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월요일이었는데 얘기를 깜빡하고 안 했었는데, 이제 좀 그 유동성 관련된 자료가 이제 매주 금요일 날 넘어가는 거의 토요일쯤에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이제 미국하고 시차 때문에 이제 그거 저번 주 대비해서 조금 업데이트 된 거 간단하게 어제 제가 깜빡해서 얘기를 안 했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증시 사실 뭐 플러스로 많이 갔다가 뭐 플러스 한 0.2%로 좀 많이 좀 내려오면서 좀 마감을 했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0.1%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 차트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 구간인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한 2천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수가 있었었고요. 일중 이제 뭐 수급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뭐 기관이 한 2,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뭐 외국인 한 460억 정도 코스피 매수가 있었고, 개인은 한 2,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8,500억, 나름 큰 규모의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이 3,200억 매도, 뭐 기관이 거의 한 5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000억 매수, 기관이 한 250억 매도, 외국인이 한 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뭐 누적해서 수급 살펴보시면은 이제 6월 11일 이후, 올해 이후로는 이제 개인이 뭐 계속해서 현물은 뭐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1조 정도 매수를 하고, 외국인 기관은 다 매도 중에 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또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뭐 사실 외국인이 거의 뭐 한 마이너스 한 1.3조 정도, 뭐 이제 맨 왼쪽 차트만 단위가 1,000억 단위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 딱히 막 방향성은 수급상, 외국인 수급상은 뭐 딱히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현물 매도하고 선물 매수하는 매도 차익 거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올해 누적해가지고는 뭐 개인이 거의 62조 정도 뭐 매수를 하면서 매우 사실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 기관하고 외국인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누적적으로는 뭐 선물상으로는 이제 외국인은 아직 좀 매도 추세고, 결국 누적적으로는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매도 차익 거래, 현물 매도하고 선물 매수하는 그런 차익 거래로 좀 선물은 플러스인 구간입니다. 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의 변화는 크게는 없고요. 연초부터가 아니라 이제 2001년부터 뭐 이제 수급 발표되는 거 누적 기준으로 해서는 원래 2019년까지 개인이 거의 한 71조 매도했다가 지금 이제 39조까지 순매수 돌아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우 단시간에 110조라는 엄청난 금액을 개인이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수급은 좋진 않다. 왜냐면 역으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은 다 팔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이렇게 증시가 올라갈 때 선물을 매수하면서 좀 많이 증시 상승에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선물은 만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기가 돼서 외국인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증시에 대한 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길게 봐서는 긍정적이진 않지 않을까라고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뭐 차트 보기에 앞서서 아까 전에 이제 뭐 좀 리포트 한번 보시면은 이제 오늘 2분기 GDP가 좀 발표가 있었고요. 이 리포트 같은 경우 이제 KTB 투자증권의 이매운 연구원 분이 이제 쓴 수치입니다. 뭐 일단 2분기 이제 GDP는 전 분기 대비해서 이제 분기 대비 이제 QOQ로 한 0.7% 정도 이제 성장을 했었고요. 이제 뭐 서비스업이 조금 많이 늘면서 개선이 됐었습니다. 이제 정부 소비 역시 이제 내수 성장 주도로 좀 플러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은 이제 3분기 연속 조금 성장하는 기저 효과로 이제 좀 감소 전환이 되었고, 이제 아무래도 내수 수요와 연동된 수입은 좀 증가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제 보시면은 뭐 순수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폭이 조금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뭐 그래서 결국 뭐 2분기가 좀 고점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고요. 아무래도 좀 약간 성장률 자체는 이제 3, 4분기는 조금 이제 낮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올해 뭐 연간 4% 정도 보고 있는데 뭐한 3.9에서 뭐 4% 정도 뭐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또 28일 날 이제 또 FOMC가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뭐 가장 사실 뭐 좀 증시 방향에 지금 계속 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FOMC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조금 나오느냐, 테이퍼링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뭐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느냐, 아니면은 그냥 향후에 조금 더 미루느냐에 따라 좀 영향이 클 것 같고, 또 이제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도 이제 7월 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당장 그 두 가지 이슈가 가장 크고, 현재 뭐 중국 주식 이제 증시 얘기할 때도 나오겠지만 오늘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거든요. 뭐 장중 거의 마이너스 6까지도 갔었고 6%까지도 갔었고, 항생은 좀 중국 쪽 사실 뭐 지금 계속 규제가 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일단 좀 리스크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국내 증시가 이제 이렇게 중국을 따라갈지, 아니면 그날도 조금 약간 정고점을 넘고 좀 상승 추세인 미국을 따라갈지. 일단 뭐 미중 무역 분쟁 시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을 따라갔었는데, 일단 이번에는 어떻게 따라갈지 일단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일봉 차트를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코로나 이후로 저 같은 경우 이제 여기까지가 1파, 그 다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이제 5파에 대해서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지막 정말 이제 5파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상승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이제 여기가 그냥 아마도 5의 1, 여기가 2, 아마도 여기가 이제 3의 1, 여기가 이제 3의 2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3파가 3의 3이면 되게 강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아직까지 막 그렇게 힘이 강력해 보이진 않아가지고 일단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마지막이 5파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럴 때는 파동을 뭐 잘 안 매겨지는 걸 굳이 억지로 매기는 것보다 그냥 추세선을 따라서 거래를 하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 추세선을 저점과 저점을 7월 9일 이 저점을 좀 그어서 살펴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추세선을 이탈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밑으로 이탈하면 분명히 이제 좀 약간 위험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랑 7월 9일 전에 이제 저점이었던 부분을
채널링을 해봤을 때, 제가 지금 이제 코스피 200으로 보고 있었네요. 뭐 사실 뭐 코스피랑 뭐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상관은 없긴 한데, 뭐 다시 이제 코스피로 그려보긴 하죠. 이제 원래 저는 이제 코스피 200으로 많이 보긴 하는데, 사실 뭐 200을 더 보시는 걸 저는 뭐 추천드리긴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파생 같은 경우 코스피 200으로 많이 이제 200으로만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뭐 저도 둘 다 보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최근 여기 기준으로 이제 코스피 200하고는 좀 다르지만, 코스피로 봤을 때는 이 5월 13일 저점 기준으로 그어봤을 때 이제 여기서 넘지는 못하고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저점을 기준으로 추세선을 그었을 땐 위로 여기를 깨느냐 밑으로 여기를 깨느냐가 일단 조금 관건이긴 합니다. 이제 코스피로 봤을 땐 아직 추세선을 닿지도 않긴 했고요. 코스피 200은 또 닿았었는데 그리고 일단 뭐 직선 추세선을 긋자면은 뭐 1차적인 부분은 이제 여기 전고점 이제 7월 15일 전에 이제 고점일 것 같고, 확실한 것은 이제 여기 완전 전고점이죠. 3316 여기를 넘기는지가 가장 이제 좀 추세가 상방으로 갔을 때 이제 관건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밑에서는 이제 여기 저점이죠. 이 부근 저점과 이제 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밑으로는 그냥 가장 확실한 게 이 구름대 하단을 깨느냐 마느냐일 것 같습니다. 뭐 따라서 지금은 그냥 좀 추세로가 애매하다, 아직까지는 좀 애매할 것 같고요. 뭐 제가 봤을 때 머지않아 뭐 곧 좀 추세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좀 결정이 되면은 이제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좀 방향을 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는 일단 뭐 지금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그 다음 9일 26일 후행스팬 다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추세가 뭐 좀 부정적이다, 안 좋다, 기준선을 일단 넘기 전까지는 좀 하락 추세로 보는 게 아직까지는 추세선 기준으로는 더 맞을 것 같고요. 50일 이동평균선도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120분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원래 이제 뭐 전환선 기준선 200일 50일 이동평균선 다 모여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아직까지 50일 이동평균선이랑 200일 이동평균선이 좀 역전은 안 됐었는데, 일단 뭐 여기도 근데 역전은 안 됐지만 뭐 주가가 다 하회를 하면서 일단, 그리고 이 26일 후행스팬도 원래 돌파가 될 뻔했다가 딱 빠지면서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뭐 좀 추세가 하방이다 라고는 보여지고, 일단 뭐 상방이다 라고 보여주려면 적어도 일단 이 120에서 여기 이제 구름대라도 좀 넘어야 조금 상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상승 추세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0분봉 240 이제 코스피 200에 240분봉이 사실 중기적으로는 사실 상당히 좀 잘 맞았었는데요. 이제 추세를 볼 때 보시면은 이제 과거 이제 코로나 이후로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항상 좀 지지를 보였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10월 30일도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 5월 13일도 여기서 지지를 보이면서 상승을 했었고, 7월 9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7월 21일 이때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도 이제 최근에도 이제 여기서 좀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할지, 아니면 그냥 닿지 않고 그대로 이제 반등할지가 뭐 가장 관건일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가 아직까지 그냥 상승 추세다 라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여기가 그럼 A, B, C로 A고, 여기가 이제 B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가 A, B, C 이렇게 B가 나오고 C가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가 이제 B거나 여기가 1, 2, 3, 4, 5 이렇게 1, 2, 3, 4, 5 이런 식으로 여기 저점을 깨지지 않는 선에서까지는 하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여기 240분봉 자체가 깨지면 그냥 제가 뭐 파동을 여기가 지금 아주 그렇게 깔끔하게 매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여기가 그냥 상승 추세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 그냥 여기가 5파였다, 여기가 5파 고점이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로 치면 고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이제 이렇게 A, B, C로 이렇게 떨어져도 뭐 그렇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랠리 기간 자체도 꽤나 이제 긴 시간 동안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성이 충분히 좀 있지 않나. 특히 뭐 저 같은 경우에 240분봉 여기가 깨지면 뭐 좀 확실히 좀 리스크 관리는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주봉상으로 봐도 이제 원래 여기 이제 코로나 저점부터 해서 여기가 이제 65주 딱 기본 수치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좀 대등 수치도 많이 나오게 해서 33, 뭐 22, 여기서부터 이제 22까지 뭐 대등 기본 뭐 기본 수치까지 다 나와서 여기서 좀 전환할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환이 되진 않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아마도 이제 다음 변화일인 이제 76 변화일에 아마도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고점이 되든 저점이 되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봉상 볼린저 밴드도 상당히 모여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위든 미치든 저는 좀 곧 튀지 않을까라고는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지금은 추세가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 이제 S&P 일봉으로 봤을 때도 보시면은 이제 S&P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냥 이거를 제가 로그 아닌 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이제 Y축을 로그가 아니고 그냥 비로그인 걸로 이제 바꾸고 봤을 때는 그냥 여기가 이제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그 다음 여기가 4파고, 그냥 사실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그냥 여기가 이제 그냥 5파 고점으로 볼 수도 있긴 하거든요. 지금 여기를 사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전고점을 넘기는 넘었는데 좀 확실히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지는 않나 라고는 저는 조금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 모양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래서 일단 뭐 여기가 이제 5파가 끝이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 전고점도 넘기는 해서, 근데 일단 약간 좀 살짝 좀 뭔가 좀 약간 살짝 느낌이 약간 좀 싸한 느낌 네, 이제 뭐 꼭 느낌대로 할 순 없지만은 약간 제가 봤을 때 파동이 이제 좀 약간 거의 다 와가는 느낌이 들긴 해서, 일단 뭐 근데 아직 중요한 것은 뭐 그렇게 파동이 여기가 이제 깔끔하게 매겨지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근거가 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완벽하게.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좀 늦게라도 대응을 하시고 싶다 하면은 그냥 이제 전환선 기준선, 이제 어차피 기준선 자체가 이제 뭐 꽤나 한 여기까지는 올라올 것 같은데,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기준선이 그냥 멈춰 있겠네요. 멈춰 있겠지만은 뭐 이제 그럼 뭐 그냥 전환선이라도 좀 깨지면, 아니면 전환선 이제 기준선 역전이 되면 뭐 그때 좀 매도한다는 그런 전략으로 좀 가면 되지 않을까. 조금 근데 물론 뭐 아직 확실히 하락 추세다라고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일단 뭐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전환선이나 기준선을 기준으로 좀 하방에 대응하시면 그때 좀 매도를 한다는 기준을 좀 세우시면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땐 여기 이제 코로나 이전 고점부터 해서 딱 이번 주죠. 이제 이번 주 76 변화일이 딱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기도 뭐 사실 좀 변화가 충분히 여기서 이제 꺾일 수도 있는, 여기서 쭉 한 번 더 랠리를 하거나 쭉 밑으로 내려가거나, 이제 왜냐면 이제 변화일이라는 게 전환일은 아니기 때문에 꼭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급등락이 아마 좀 저는 발생할 수도 있는, 그냥 좀 약간 무조건 이제 변화일이라고 해서 뭐 꼭 무조건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럴 확률이 높다, 이제 그런 날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이제 위든 미치든 좀 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도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부채 한도 협상도 있고 FOMC도 있고, FOMC는 뭐 그렇게 크게 이슈가 벌어질 건 아니지만 뭐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계속 노이즈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이긴 해서 뭐 좀 위든 미치든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단계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차트가 다르지 않아서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나스닥을 보면 오히려 조금 살짝 좀 느낌이 오는 게,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가 4파고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그 다음에 그냥 여기가 이제 3파고 여기가 이제 4파까지 나온 건 맞는데, 이 마지막 5파에 대해서 5파 1파가 여기고 여기가 2파고 여기가 그럼 3파고 그냥 여기가 4파고 여기가 5파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이게 1, 2, 3, 4, 5로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여기가 1파랑 2파랑 해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1파랑 2파 저점 그어보고 여기 3파 딱 그어보면 여기 거의 사실 닿았었잖아요,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이제 5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가 그냥 뭐 1, 2, 3, 4, 5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이제 4고
뭐 여기가 5일 수도 있긴 한데 뭐 사실 어느 뭐 둘 다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그래서 좀 약간 이 채널링이 지금 거의 닿이는 부분이긴 해가지고 뭐 좀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라고는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대급락일지 아니면 그냥 잠시 이제 빠졌다가 마지막 오파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빠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S&P도 그렇고 뭐 나스닥도 그렇고 뭐 좀 그렇게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 이제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주가가 뭐 상승하면서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뭐 조금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 1.8% 하락하면서 뭐 거의 한 16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뭐 다 호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환선 기준선 이렇게 역전되어 있는 거 빼고는 좀 아직까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단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일본 쪽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뭐 소폭 상승은 했지만 뭐 200일 이동 평균선은 상회하고 있지만 뭐 아직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횡스팸도 다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좀 하락을 했다가 거의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거의 보합 수준까지 좀 되돌리긴 했었고요. 뭐 오늘도 이렇게 좀 많이 빠지다가 뭐 아직까지는 그냥 마이너스 0.14%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일단 뭐 계속해서 구름대 상단과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좀 지지를 보이고 있긴 하고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 26일 프랭스팬은 좀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상승 추세다라고 알려면 일단 26일 프랭스팬이 좀 호전은 되어야 상승 추세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만 뭐 과거에 비해서 뭐 구름대 위, 뭐 전환선 기준선 위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는 확실히 더 나아진 상황인 것 같고요. 뭐 항생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뭐 중국 쪽 이제 규제발 여파로 오늘 뭐 장중 마이너스 5.5%까지 하락하다가 마이너스 4.2% 그래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뭐 이제 뭐 단기 매도 이제 과열이 또 됐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뭐 이 정도 깨졌으면은 뭐 굳이 지금 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나. 조금 이제 하락 추세에서 굳이 떨어질 칼날을 지금 잡을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하고요.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긴 장대 음봉 나면서 마이너스 2.5% 하락을 하면서 뭐 다 역전이 되었습니다. 뭐 여기도 사실 뭐 추세가 지금 좋지 않다, 매우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가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볼린저 밴드 벌어지면서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되고 26일 후행스팬도 이제 곧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26일 후행스팬만 역전이 되면 이게 좀 하락 추세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만 아직 딱 50일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딱 멈춰 있어서 뭐 내일 여기서 반등을 할지 아니면 이제 내일 50일 이동 평균선 깨면서 26일 후행스팬까지 역전이 될지가 뭐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는 뭐 조금 이제 하락을 했다가 오늘 뭐 재차 조금 반등하고 있긴 하고요. 아직 뭐 전환선은 이제 하회는 하고 있지만은 뭐 기준선 위, 뭐 26일 프랭스팬 위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그냥 상승 추세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뭐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늘은 이제 뭐 한 5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뭐 다 호전됐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여전히 상승 추세다라고 보여지고, 뭐 WTI 같은 경우에는 뭐 기준선 위로 재차 돌려놨고 아직은 이제 26일 프랭스팬이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확실히 상승 추세다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26일 프랭스팬이 뭐 다시 이제 위로 호전이 되기만 하면 뭐 좀 이제 더 확실히 이제 상승 추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실질금리가 많이 이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하락을 했고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실질금리가 전 올라간다고 봐서 결국 한 내년 초 안에는 테이퍼링 하면은 좀 올라간다고 봐서 금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급준비금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실물에 돈이 풀리면은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 발생하면서 이제 그때 좀 금이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국고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이제 오늘은 뭐 거의 이제 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다라고 보이고,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다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전환선은 넘어섰지만 뭐 기준선을 조금 일단 종가 기준으로 넘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다 하락 추세기 때문에 뭐 크게 네, 뭐 이제 아직까지는 뭐 그냥 좀 지켜봐야 될 단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뭐 한 4% 정도, 한 3.9% 정도 이제 상승을 하면서 뭐 이제는 전환선 기준선 뭐 다 상회를 했기 때문에 뭐 과거보다 이제 훨씬 더 차트가 괜찮아졌고요. 뭐 다행인 점은 계속 이제 구름대 이 상단 부분에서 타고 좀 잘 올라가 준 게 일단 뭐 차트 모양상 그래도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내일이든 모레든 이 26일 후행 스팬만 딱 넘어가면은 이제 뭐 확실히 한 번 더 랠리를 할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고요. 뭐 아마도 이제 2분기 실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3분기도 뭐 지금 철스크랩하고 좀 마진은 지금 확실히 이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뭐 사실 실적 나오면 조금 더 이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할 때 대주주분들이 얼마나 좀 주주 친화적인 정책, 이제 뭐 자사주 소각하고 매입했던 거,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하고 뭐 이런 좀 약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빨리 올라가냐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내재가치상으로 현재 주가 한 21,000원 정도 되는데 뭐 실적 한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한 66,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내재가치를 보유한 주식이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 보시면은,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이렇게 한번 빠진 이후로 일단 뭐 계속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전환선은 하회하고 있고 기준선 위에서 뭐 움직이고 있는데, 뭐 아직은 26일 후행 스팬 호전돼 있고 뭐 26일 후행 스팬 기준선 같은 경우도 위에 있기 때문에,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추세상은 뭐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효성화학은 뭐 현재 주가 한 41만원 정도 되고 뭐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150% 상승 여력이 있는 한 100만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지금 뭐 계속 그냥 기준선 전환선 부근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일단 뭐 26일 후행 스팬도 아직까지는 뭐 호전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여기 구름대를 뭐 하단을 이렇게 깨기 전까지는 그냥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제 뭐 크게 이상도 없고 뭐 크게 좋지도 않고 그냥 좀 결국 곧 이제 위든 밑이든 좀 튈 것 같은 그런 이제 차트 모양새인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는 한 16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전망치가 한 이 정도 된다라고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일단 뭐 주가가 한 34만원, 한 111% 정도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 뭐 크게 뭐 차트상은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한 47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는 뭐 한 120% 상승을 하는 한 100만원 정도까지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DLNC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기준선 부근에서 일단 반등을 한 거는 뭐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이제 아직까지는 뭐 기준선 위 26일 후행 스팬 위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좀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DLNC 같은 경우 현재 주가 뭐 한 14만 6천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이제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거의 한 32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특히나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주가의 반값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곱하기 2를 한다고 치면 한 6% 정도 자사주 매입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늘 전환선 기준선 이렇게 넘어갈 뻔 했다가 뭐 넘어가지는 못했었고요. 뭐 아직까지는 일단 전환선 기준선을 소폭 하회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근데 다만 뭐 26일 프랭스팬은 뭐 호전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좀 위든 미치든 좀 곧 볼리저 밴드도 모여있고 좀 튀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이제 파랑 색깔이 이제 주가 차트고요. 연두 색깔이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높을수록 저평가지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뭐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는 지금 좀 약간 싼 구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GS보다 오늘은 이제 KT 먼저 보도록 하고요. 이제 뭐 KT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이제 고점을 치고 조금 빠지면서 파라블릭 또 매도 시그널 나오고 일단 뭐 기준선도 하회를 한 상황입니다. MACD도 매도 시그널 나오고 RSI도 이 부분에서 이제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서 좀 빠지고 있고요. 오늘도 한 1%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다만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해치를 해서 여기도 그냥 들고 가고 있고요. 이제 기준선이 이제 깨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구름대 하단이나 52동 평균에서 이제 반등은 한지 말지가 뭐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KT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내재가치상은 현재 주가 한 33,000원 정도 되고요. 뭐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그래도 한 275% 정도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주식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뭐 GS 같은 경우가 이제 늦게 말을 했었던 게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일단 뭐 차트 먼저 봤을 때는 일단 뭐 오늘 전환선 위를 좀 넘어가려고 하다가 넘어가는 건 실패를 했었고 뭐 전환선 기준선을 다 아직까지는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120분봉 빨간 색깔 120분봉으로 바꿨을 때 일단 뭐 여기를 좀 지지했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깨냐 마냐가 뭐 가장 관건일 것 같고요.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기준선 부분을 좀 깨지냐 마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업도 하고 정유업도 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비중이 정유업이 좀 크고요. 그래서 오늘 뭐 비슷한 업종인 이제 같은 업종이죠. 이제 SOL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뭐 2분기 영업이익이 뭐 상당히 잘 나왔고요. 이제 분기만 해서 5,700억 정도 나왔고 반기 누적해서는 1조 2천억 기록하면서 해서 뭐 거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이제 티팟이라고 해서 이제 민영 정유사들에 대한 중국의 이제 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6월 들어서 강화되고 있는데 이제 티팟 정유사들이 이제 수입하고 있는 이제 뭐 LCO나 이제 MX 제품 등에 대한 이제 소비세를 좀 크게 올린다고 하고요. 하반기부터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수입이 뭐 상당히 좀 제한받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뭐 정부가 이제 티팟 정유사에 대해서 이제 원유 수입하는 쿼터도 좀 줄여서 발표를 했다고 하고요. 이제 향후 이제 정유사, 이제 특히 중국 정유사죠. 이제 중국 정유사들은 수출보다 이제 중국 이제 내수 시장에 조금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상당히 수출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이제 수출 물량이 이제 중국 수출 물량이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우리나라 역내 마진 좀 개선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중국산이 덜 들어오면서 좀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이제 뭐 리포트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은 뭐 SOL이랑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고요. 뭐 정유 부분도 뭐 나름 BEP 수준에서 그래도 이제 적자는 나지 않았고 특히 이제 화학 쪽이 좀 잘 나왔고 이제 윤활기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이제 정유 쪽이 이제 안 좋으면 오히려 역으로 좀 좋은 상황이 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이제 이런 부분 좀 보여드리려고 차트를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뭐 복합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 이제 정제 마진인데 뭐 좀 정제 마진 코로나 저점 이후로 좀 계속해서 일단 좀 반등은 하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 이제 미국 정유사 가동률은 90% 이상을 지금 넘겼고 중국 이제 정유사 가동률은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중국은 떨어지는 게 좋고 이제 미국은 올라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양호한 지금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 가동률이 높아지면 우리나라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여기가 90까지 되면은 그래서 뭐 좀 괜찮은 상황인 것 같고 이제 뭐 글로벌 항공 운항 편수도 뭐 델타 바이러스 이제 델타 변이임에도 불구하고 뭐 소폭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 좀 많이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내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좀 확실히 회복을 했는데 물론 이제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4단계라고는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어서 좀 크게 이제 뭐 엄청나게 급감을 하진 않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좀 하락은 하겠지만은 뭐 급감할 확률은 뭐 그렇게 낮지는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나머지는 뭐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GS 같은 경우에 이제 MFC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학 공장이죠. 이제 정유된 이제 그걸로 이제 올레핀 만드는 공장 같은 경우도 2조 7천억 정도 들여가지고 지었는데 다 완공이 됐고요. 이제 7월, 8월에 이제 완공이 된다고 하고요. 되면 한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추가로 이제 늘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나머지 지분율이 이제 50%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 GS한테 이제 기여하는 영업이익은 2천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현재 주가 한 44,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이제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한 152% 정도 이제 그래도 상승 여력이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배당 성향 한 30% 하면은 배당 수익률 7.8%, 20% 했을 때는 한 5.2%까지는 나올 수 있는 뭐 나름 좀 배당주가 좀 된 상황이고요. 주가가 오르질 못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대부분 종목들 설명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종목인 이제 화요일날 현대차, 셀트리온, NC소프트, 이제 게임스탑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한 22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주가가 뭐 내재 가치로는 한 14만원, 15만원 정도 나와서 좀 고평가다 라고는 나오고요. 근데 다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 정도가 오차 범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그냥 거의 지금이 적정한 상황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이제 연두 색깔이 이제 높을 때 저평가고 낮을 때 이제 고평가거든요. 뭐 주가가 최근에 이제 워낙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빠졌지만 코로나 이후로 워낙 많이 상승을 했어가지고 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그래도 좀 있어 보인다. 과거 대비해서는 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보시면은 차트도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구름대 이탈되어 있고 9일, 26일 횡스팬 다 역전되어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도 이제 하회를 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뭐 좀 일단 뭐 추세를 상방으로 보려면 뭐 적어도 이제 여기를 좀 다시 이제 구름대를 좀 뚫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셀트리온 보시면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현재 주가 26만원, 뭐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이렇게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적정 주가 이제 내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주가 한 14만원 정도 나오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 가치 평가로 봤을 때 뭐 셀트리온은 뭐 그냥 항상 거의 고평가인 부근에서 계속 좀 유지가 됐던 주식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엄청 고평가도 뭐 엄청 저평가도 아닌 그냥 일상적인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구름대 하회하고 있고 이제 9일, 26일 아직까지 뭐 다 역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9일도 오늘 역전이 됐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좀 뭐 굳이 좀 지금 들고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적어도 이제 여기 구름대라도 좀 깨지고 나서 26일 후행 스팬까지 이렇게 돌파가 되고 나면 뭐 그때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한 8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41% 정도 상승 여력이다 라고 했을 때 뭐 플러스 마이너스 30 하면은 그냥 뭐 한 10%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이제 2 이제 곧 출시가 될 텐데 뭐 이제 그거가 얼마나 이제 흥행을 하느냐 마냐가 뭐 결국 주가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제 달려질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실적 전망치는 그냥 애널리스트 전망치 평균을 사용해서 한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뭐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뭐 과거 대비해서 엄청 고평가도 아니고 이제 저평가는 아닌 뭐 그런 상태다. 뭐 조금 살짝 고평가다 뭐 그런 수준으로 판단이 되고요. 뭐 최근에 좀 하락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 차트 보시면은 뭐 오늘 뭐 나름 한 2% 하락을 하면서 전환선 다시 하회를 하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26일도 호전이 될 뻔하다가 재차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추세가 아주 좋아 보이진 않고 결국 그냥 구름대 좀 넘어가고 나서 26일 후행스팬도 호전되고 뭐 그때 사는 게 조금 더 이제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 보시면은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전환선은 좀 상회하고 있지만 뭐 아직 기준선 하회하고 있고 26일 프랭스팬도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긍정적이게 보이진 않고요. 뭐 펀더멘털이 좋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뭐 저는 좀 매도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좀 리스크 대비 리턴을 감안했을 때는 그냥 좀 매도를 하는 게 뭐 저는 좀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수치고의 빨간 색깔은 이제 일드갭이라고 합니다.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를 나타내는 선이고요.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 주가 차트인데 뭐 거의 이제 거울처럼 반대로 움직이죠. 근데 지금 뭐 2019년 이후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고,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빠지고 금리도 떨어지면서 조금 이렇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해소가 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합니다.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뭐 그래도 뭐 좀 밸류에이션 부담 그래도 있는 구간까지는 지금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이제 S&P랑 이제 같이 돼 있는 걸 보시면은, 이제 일드갭 같이 돼 있는 거 보시면은 우리나라보다는 좀 미국이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고요. 두 나라 다 뭐 사실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그래도 좀 있는 구간에 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치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고요.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한 모양입니다.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제 좀 국가별 밸류에이션 많이 보일 때 사용한다고 해서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가 특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미국 쪽이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뭐 짧은 시계열로 봐도 그렇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통화량 대비해서 증시를 보시면은 이제 높을 때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 낮을 때 통화량 대비해서 저평가인데, 뭐 닷컴 버블 이후로 지금 미국은 뭐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뭐 따라서 통화량 대비해서도 좀 증시는 고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구간이다 라고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이제 고평가 구간에 와 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관련해서 누적 수급 차트 한번 보시면은, 누적 수급이 아니죠. 이제 코스피 코스닥 좀 신용잔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제 둘이 합산된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24조 한 6천억 정도 되면서 뭐 소폭 조금 감소했지만 뭐 여전히 이 정도면 뭐 그냥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뭐 절대 수치로 보더라도 뭐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조금 짧은 시계열로 봤을 때도 보시면은 뭐 상당히 이제 높은 상황이고, 신용잔고 이제 증감 속도 같은 경우가 이제 하락을 할 때 좀 조정을 보였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는 단계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코스피 말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조금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동성 전주 대비해서 조금 업데이트된 거 설명드리면은, 이제 뭐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 계정별로 좀 설명은 이제 뭐 과거 이제 유동성 분석 영상이나 제가 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좀 영상 올린 게 있어서 뭐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은행에 쌓여 있는 돈이다 볼 수 있는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 재무부 일반 계정, 이제 TGA라고 하는 이제 미 재무부가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계속 재정 정책하면서 떨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부채 한도 때문에 아마도 이제 다음 주 이제 발표됐을 땐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이 돈이 이제 0.45조 달러까지 재무부가 현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기까지 다음 주 되면 좀 떨어져 있을 것 같고요. 시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은 상당히 이제 지금 많이 풀리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아마 시장에 이제 엄청나게 풀리는 거거든요. 0. 거의 한 3조 달러가 이제 거의 한 1, 2주 만에 풀려야 되기 때문에 시중에 지금 유동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질금리도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채권금리도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준 총자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양적 완화를 뭐 거의 매주 800억 달러 하고 있고, 이제 MBS 같은 경우에 400억, 국채 800억 달러 합쳐서 이제 1200억 달러씩 매주마다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총 자산은.
이제 그에 이제 반대되고 있는 연준의 이제 부채 개정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뭐 특히나 이 리버스 레포가 이제 지급준비금이나 이제 이 재무부 일반 개정이 이제 과거에 좀 떨어졌던 부분을 뭐 상당히 많이 조금 이쪽에서 상쇄하면서 좀 늘려놨었습니다. 이제 미 상업은행 예대율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계속 60%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결국 그냥 통화가 결국 지금 딱 아직까지는 예금에 갇히면서 예금이 많아지니까 단기 자금이 많아지고 실질 금리가 내려가는 단계가 지금 계속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유동성 관련해서는 뭐 이제 뭐 실질 금리는 이제 거의 지금 마이너스 1.11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태고요. 이제 사상 최저치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제 뭐 향후에는 뭐 테이퍼링을 하면 실질금리가 0까지 플러스가 돌아서게 되고 뭐 그때 아마도 저는 좀 증시가 조정을 보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제 그때가 아마 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뭐 차트상도 이제 코스피가 뭐 계속 이 하락 추세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계속 그냥 추세선을 크게 벗어나고 있진 못해서 항상 좀 조심하는 지금 깜빡이를 좀 켜야 되지 않을까. 미국도 지금 변화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좀 조심을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위든 미치든 저는 좀 강하게 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추세를 좀 잘 탈 수 있도록 좀 대응을 잘 하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